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루입니다. 탐욕은 비트코인을 얻지 못하고 비트코인은 탐욕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 비트코인 호들루의 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샀다가 판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직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수익금의 일부분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트레이드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라면 구태여 비트코인으로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고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으로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는 어디를 봐도 비트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비트코인의 트레이드를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참 사람들의 그 탐욕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등 모두가 이제 비트코인의 그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을 표방하면서 개발되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탐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은 이들의 개발을 더 이상 폄하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권도영이라는 아주 재수 없는 놈이 그 테라 루나라는 코인으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비트코인의 발전을 수년간 퇴보시킨 사례를 볼 때, 또는 그 뽀글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탐욕으로 빚어진 FTX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세상을 바꿀 혁명적 문명이라는 가치를 보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면은 비트코인으로 트레이드하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보유분 비트코인을 매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던 그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다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아직 얼마나 미성숙한 단계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시간을 견뎌야 비트코인은 제대로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세상을 바꿀 혁신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유분의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로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잘못은 아니죠.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여 정권이 바뀌고 비트코인을 포기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그만큼 비트코인의 입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한 열흘쯤 전에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싸서 못 살 때까지 매일 비트코인 1개씩 사겠다.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처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IMF에서 엘살바도르의 뭐 차관을 금지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라는 어떤 그런 압력을 행사하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그 서러운 불법 체류자로서 미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번 달러를 자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송금을 하는데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달러를 송금하려고 하면은 약 10% 정도의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려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2, 3년이 흐른 현재는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저로서도 그런 소식들은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로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력들은 세계 금융의 마피아인 그 월가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 SEC의 게리 겐슬러, 버커셔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을 우리가 지키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금의 위치를 넘어서고 주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채권시장의 지정학적 모순들을 바로 잡아줄 때쯤 돼서 우리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살아갈 때쯤 그때쯤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탐욕을 용납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은 비트코인을 얻지 못합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안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투입할 때입니다. 비트코인은 건강하게 커가는 다음 세대들의 자산이다.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코인들로 눈을 돌려보세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변동성도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